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만날 주인공은 허난설원입니다. 혹시 허난설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저요. 쇼시. 오, 연재대원. 그러면 혹시 시 제목도 알고 있나요? 네? 네가 그럼 그렇지. 어디서 주어지는 얘기 있어가지고. 오, 성인대원. 그러면 혹시 허난설원이 시 제목을 알고 있어요? 네. 유선씨, 빈여음, 곡장, 남선유, 동선유, 겨는. 오, 소민우. 아니, 은대장보다 시 제목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 연재대원. 그렇게 부러워하는 표정 안 지어도 돼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대장과 함께 허난설원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왔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은대장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은대장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 이번 주인공은 허난설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허난설원입니다. 그런데 허난설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어린 시절을 잠깐 봐야 됩니다. 허난설원의 집안이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허엽, 오빠였던 허봉, 허성, 친동생이었던 허균까지 전부 다 조선시대 때 고위 간직에 역임했던 인물들이죠. 그러한 집안 안에서도 허난설원은 남자 여자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동생이었던 허균과 함께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손꼽혔던 이달로부터 교육을 받죠.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시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광환전, 배곡류, 상명문. 광환전, 배곡류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신선세계의 궁궐이에요. 거기에 허난설원이 초대를 받아서 뛰노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걸 쓴 이유가 뭘까요? 허난설원은 어린이이자 여자인 한계를 초월해서 가상의 세계인 신선세계에서 자기 멋대로 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걸 표현했던 겁니다. 이러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허난설원의 행복은 사실 슬프게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허난설원은 15살의 나이에 안동김 씨의 김성립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허난설원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선시대는 아무리 양반 집안의 딸 여자라도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온 며느리 허난설원이 쉬는 시간마다 글을 쓰고 시를 쓴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고부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때 도와줘야 됐던 남편 김성립은 오히려 공부를 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밖에 나가서 신경을 쓰질 않죠. 그러던 와중에 허난설원의 집안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면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전염병이 돌면서 허난설원의 딸이, 그 다음에는 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유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연이은 불행을 견디지 못한 허난설원은 27살의 정말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난설원은 살아생전 자기에게는 3가지 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난 게 한이다. 두 번째, 과거 중국 당나라의 이백, 두목과 같은 뛰어난 남자들이 아니라 지금의 남편 김성립과 결혼한 게 한이다. 세 번째, 중국이 아닌 조선에 태어난 게 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허난설원의 시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연이은 불행 속에 허난설원이 유일한 도피처이자 마음의 안식을 주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시였던 겁니다. 이제 허난설원의 시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난설원이 남긴 시 210수 중에 120수 이상이 유선시입니다. 유선시는 무엇이냐? 유선은 신선세계를 말합니다. 왜 그런 시를 썼을까요? 허난설원은 자기를 윽박지르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공간인 신선세계에서 본인의 꿈과 본인의 이상을 실현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유선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서로운 바람이 신선의 옷을 휘날리고
손에는 난새 오색 구름을 탄다. 촌나무 밖에는 어린 신선 흰 호랑이를 타고 와 푸른 성에서 여신선을 맞는다. 이처럼 허난설원의 시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어가 신성가 꿈입니다. 그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꿈의 세계와 신선 세계를 그리워했던 거죠. 이러한 허난설원의 유선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사랑의 부재, 집안의 몰락, 조선시대 자체의 한계, 이런 것들에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허난설원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썼던 모든 작품을 불태우라고 얘기를 하죠. 다행히 친동생이었던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 누이가 남겼던 시와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누이의 시를 모아서 난설원집이라는 시집을 냅니다. 그 시집이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허난설원의 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난설원집의 시집을 도서관이나 구매를 하셔서 한번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